안녕하십니까. 뭐든지 들어드리는 미련곰탱이 변호사 홍변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바닷가 어촌 마을에서 광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A씨는 여름철이 되어 수온이 올라가면서 광어가 비실비실해지자 영양제를 먹인다는 개념으로 B씨가 판매하는 약을 공급받아 물에 뿌리는 방법으로 광어들에게 약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광어들이 갑자기 때로 수면 위로 붕 떠오르면서 호흡이 힘든 듯 보이더니 급기야는 집단적으로 폐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20톤 가까이 되는 광어가 전부 죽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가로 광어 1kg당 15,000원이었고 1톤당 1,500만원, 전체 폐사한 광어의 총량이 20톤에 달했다고 하니 피해액이 어림잡아도 3억 원은 되었다고 합니다. 영세업자인 A의 입장에서 3억 원어치나 되는 광어가 집단 폐쇄했다는 것은 3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 정도 크기까지 광어를 키우는데 들어간 사료값이며 약값이며 전부 하늘로 날아간 격이라 A는 거의 부도가 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A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약이 원인인 듯하여 약을 판매한 B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중 누구 말이 맞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측, 여기서는 A가 되겠죠. 결국 광어가 집단 폐사한 것은 그 약 때문이라는 것을 A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소송은 약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한 것인지 수온 때문에 그리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인과관계 입증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어서 입증 책임 있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역시나 변호사 비용이 없어 혼자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나홀로 소송을 하던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결국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년 정도 소송 기간 동안 약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했던 B씨가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오자 A가 다른 유통업자에게 물고기를 판매한 후 받게 될 채권을 가압류하게 되고 그 결정문이 A에게 송달되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중 A씨는 묵검으로 웅변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먼저 B가 신청한 채권 가압류의 신청 취지를 살펴보면 채권자, 여기서는 B인데요. 채권자가 채무자 A씨에 대해 가지는 위 청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A의 제3채무자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에 채권은 이를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여기서 이제 B가 A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 B가 있고 A가 있죠. 근데 A가 C한테 물고기를 팔아서 받게 될 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B가 이렇게 압류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제3채무자 C가 물고기를 사갔잖아요. 그럼 원래는 A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못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채권을 가압류, 이제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은 건데 C는 이제 물고기를 사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경우에 이제 A한테 돈을 못 주는 거고 못 주니까 A는 이제 돈이 융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러한 이제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이 신청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제 피보전 채권. 그러니까 여기서는 B죠. 채권자가 이 A의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보존될 필요가 있는 채권이라 해서 피보존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 보통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다 갚았다. 그래서 이 피보전 채권이 없다. 그래서 현재 하등의 채무가 잔존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보통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제 우리 사연의 주인공인 이 A 씨는 그렇게 B한테 돈을 다 갚은 상황이 아니죠.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값인데 그걸 갚은 상황은 아니어서, 그러면은 이 A가, 이 채권자가 B고 채무자가 A잖아요. 이 A가 B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웅변은 A로 하여금 재소명령 신청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 측에서, 여기 상대방은 B인데,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재풀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를 기대하고 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압류가 보전 소송이에요. 보전 소송. 이제 이거는 가압류가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에서 돈을 내놔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 안 하면 가압류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웅변은 재소명령 신청이라는 그 제목으로 신청인, 여기서 이제 신청인이 A죠, 채무자. 그리고 피신청인, 여기서 채권자 B인데, 의 인적사항을 먼저 기재하고,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재소명령 신청서에 들어갔던 내용인데, 그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 위 당사자, 이 당사자는 A하고 B죠. 신청인하고 비신청인, 뭐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써도 돼요. 위 당사자 간의 귀원, 여기서 귀원은 이제 단체를, 법원을 높이 부른, 우리가 귀하, 사람을 높이 부를 땐 귀하, 단체를 높이 부를 때는 귀중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법원을 높이 불러서 귀원이라고 해요. 귀원, 그 이후에는 사건 번호예요. 2020 카단 123455, 이건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적은 건데, 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그 법원에서 2020년 모년 모월에 가압류 결정을 하고 그 집행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해소를 제기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간략한 서면을 한 장 써드렸고, 웅변은 내심 이제 이 서면 한 장으로 B가 본안 소송을, 여기서 B는 가압류 신청한 사람이잖아요.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A가 가압류라는 제약으로부터, 그러니까 C로부터 A가 C한테 물고기를 팔고 그 돈을 이제 가압류 때문에 못 받게 되는데, 그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이제 희망을 했는데, 그 기대와 달리 B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선 에피소드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돈을 돌려받아야 하고, 그것은 법상 보장된 당연한 권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채권자가 돈 내놔라고 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그 시기를 늦출 수가 있는데요. 이미 돈을 갚았다고 하는 변제항변, 또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무 이행 시까지는 채무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동시행항변, 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다른 채권으로 이제 까겠다, 우리말로 퉁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상계항변. 돈을 받긴 했는데 빌린 게 아니라 채권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 거다 라고 하는 증여의 항변, 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소멸시효 항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채무자가 이제 이걸 항변이라고 하는데, 일단 웅변이 보기에 그나마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대충 살펴보면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돈을 빌린 경우라면 이는 일반 민사채권이기 때문에 시효가 10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경우라고 하면 이는 상사채권이어서 5년, 이제 본 사안에서처럼 물건을 판매하고 못 받은 외상대금의 경우에는 이게 물품대금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A씨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 약품이잖아요. 약품이어서 이건 물품이고, 이 약품이라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그 A와 B 사이에 소송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총 3건의 약품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대금은 각각
이제 세 번에 걸쳐서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됐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앞에 그 두 건은 3천만 원, 2천만 원 이 두 건이 명백히 3년이 지난 것이 맞았지만 나머지 한 건은 광어가 폐사된 이후에 공급된 것이어서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B는 그러니까 여기서 B가 채권자죠. 그 약을 판 사람, 채권자가 우리 채무자 A씨한테 A씨가 이제 소멸시 항변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그 약값 내놔라 라고 하니까 이제 물고기가 죽었던 이 우리 A씨 채무자가 소멸시 항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그 두 건, 그 약 관련해서 세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했잖아요. 이 두 건 관련 금액도 이게 미지급된 상태에서 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났고 3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최근에 그 채무자 물고기를 파는 채무자가 키우는 채무자 A씨가 B한테 다시 연락을 해와서 사료 및 약품을 다시 공급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그 앞에 있었던 두 건의 미납 채무 있잖아요. 이걸 승인한 거다. 채무를 자기가 채무가 있다고 하는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돈을 내놔라고 하는 청구, 그 다음에 돈 받을 게 이제 판결이나 공증증서로 이제 인정이 돼서 압류하는 거, 또 임시로 하는 가압류, 그 다음에 채무자가 나 돈 뭐 빌린 거 맞고 갚아야 된다 이게 승인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중단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승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승인이 인정되려고 하면 그래 갚을 돈 있는 거 맞고 곧 갚겠다 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건 뭐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요. 본 사연의 경우에는 A는 다시 거래를 하자며 사료 및 약품을 가져와 달라고 할 당시에 기존에 남은 그 3천만 원, 2천만 원 외상대금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뭐 언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의사를 확인한 바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판례도 있는데 단지 새롭게 주문을 했다고 해서 그 앞서 시효가 완성된 채무, 기존 채무를 승인한 거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소송이 진행되다가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법원은 뭐라 판단했냐면 그 3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A씨는 앞에 그 두 건, 3천만 원, 2천만 원 그 두 건에 대해서는 그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한 건의 그 1천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외상값을 갚으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원고 그러니까 약판 사람이 B였잖아요. 이 원고가 일부는 승소한. 그러니까 B, A 그 약을 판 사람이 있고 약을 산 사람이 있잖아요. 약 산 사람이 돈을 줄게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있었는데 3천만 원, 2천만 원 요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안 갚아도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약을 사고 지급할 의무가 있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돈을 갚아라 라고 해서 원고가 일부 승소, 피고도 뭐 일부 패소이자 일부 승소인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연의 경우에 이제 광어 집단 폐사와 이 약을 판 B씨가 공급한 약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한 것도 억울한데 A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광어 집단 폐사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서까지 돈을 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 가혹한 면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알겠다, 갚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돼가지고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하더라도 이거를 피고 있잖아요. 돈 내놔라고 이제 요구받은 채무자 이걸 소멸시효 완성됐다 주장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딱 봐가지고 야, 이거 직권으로 채무가 없네? 시효가 완성됐어. 채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채무자의 손을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줄 수는 없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직권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항변을 했을 때만 법원은 이를 고려해가지고 채무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법적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아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그날까지 뭐든지 들어드리는 이런 곰탱이 변호사 웅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